다음 순서는 중국의 서씨 이 현황인데요. 저희 서용관 회장님이 올해 중국 서씨와 교류를 한번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뭐 2,300만 명의 서씨가 있고, 이 서씨가 이 혈통이 다 하나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거를 서명화 부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씨일가연합회 부회장 서명화입니다. 제가 좀 떨리네요. 제가 글을 써왔어요. 쓴 걸 제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씨 문종의 혈손분들, 그리고 각 문중을 망라하여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대서씨 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도 안 많은데 흰머리를 하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일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절강서씨입니다. 절강서씨는 중국 성씨입니다. 알기로는 한국에 한 500~600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절강서씨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천서씨, 무슨 대구서씨는 다 알고 계시는데 절강서씨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절강서씨 있습니다. 절강서씨들 다 이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검은 머리로 왔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씨일가연합회에서 중국 관련 활동을 1인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중국 내 서씨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미력 하나마 자료를 정리하여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양해를 바라야 할 것은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히 이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말씀 중에 혹시라도 역사적 사실이나 문중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과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중국의 여러 문헌들과 자료 등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니 오해나 편견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하고 작성한 문장이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 중국 서씨들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서씨들은요, 자부감이 대단합니다. 그분들은요, 천하의 서씨는 다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 서씨는 한 집안 식구, 천하 서씨는 일가 친척, 이런 구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21개 나라의 서씨들이 연합 친목회를 해서 중국으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 서씨도 이름을 넣었습니다. 근데 서일련이라고는 아직 못 넣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한국 서씨 친목회 이렇게 해서 이름만 잠깐 올렸습니다. 이제 곧 우리 서일련 이름을 올려야 되겠죠. 중국에서는 홈페이지를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하서씨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글로벌 서씨 문화 비즈니스 동호회 홍보 사이트, 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조직이 있고 서씨 뉴스, 서씨들의 전국에 2,300만 넘게 있습니다. 그 서씨들의 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씨 뉴스를 다루는 데가 있고 서씨 상회가 있고, 서씨 상회는 상업활동, 유명기업, 상업문화, 문화관광단, 글로벌 서씨 쇼핑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씨문화회. 서씨문화회는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서씨 문화를 적어서 다 후대들에게 알리는 그런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씨 명인관은 유명한 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각지 친목회는 중국 내 30몇 개인가 될 것 같습니다. 친목회가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있고요. 거기에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이런 게 다 올라와 있고요. 정묘의 가보는 가보가 변경될 때마다 그 계속 기록이 되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걸 관리하는 데가 있고 전문 서씨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2년도) 중국 인구가 13억 3,900명 가량인데 서씨 인구가 2,370만 명입니다. 중국에서 11번째로 큰 성씨입니다. 백가성에서 504개 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북송 시기에 백가성을 정할 때 서씨는 150번째 순이었습니다. 이거는 넘어갑시다. 네. 다음 지금 전국 서씨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41%로 분포되어 있는 곳이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사천성 여기에 있는 서씨가 전국 서씨의 41%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서씨 30%가 산동성, 하남성, 안희성, 호북성, 강서성 여기에 서씨들이 전국 서씨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0위에) 있던 서씨 지위가 송나라 때 와서 17위에 올랐습니다. 현재는 서씨 지위가 11위에 올랐습니다. 요거는 지금 배포하신 자료에 지금 이런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이미 아까지 다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씨가 중국에서 후대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서달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 많지요. 그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공원을 세운 분입니다. 서달이라는 분이요. 요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길어서 그 보내주신 그 지금 갖고 계시는 거기에 보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천자가 만든 족보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가 권력의 유무를 판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통제 목적으로 시작된 족보이지만 중국인들은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특별한 유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성씨는 남자들만의 혈통을 표시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유전 상황을 표시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성씨는 역사가 5,000년이 되었고 성씨는 문화의 전성과 남성 혈통의 흐름을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성씨이며 무조건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관습이 자연스레 형성되었고 이러한 혈연관계는 인간 생활에 활력을 넣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흔히들 중국인들의 유대감은 가족 울타리에 국한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쩌면 성씨를 근본으로 동질감은 그 유대 관계가 확장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인동 장씨들의 대종회에서는 중국의 장씨회와 연계하여 경제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인들의 폐쇄적 결속력에도 정치인의 개념은 살아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월병 드셔보신 분들 계시나요? 추석이면 월병을 먹습니다. 그 월병이 만들어진 유래가 서달 때 우리 서씨 가문 때문에
월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는 월병 안에 저 속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비밀 쪽지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그 보내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했다고 해서 그게 유래가 돼서 추석에 월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월병은 서씨의 역사가 있는 거랍니다. 중국의 100대 성씨 중에는 당연히 왕씨, 이씨, 장씨가 조성을 이루지만 우리 서씨도 11번째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씨의 발원지는 안의성, 사현과 강소성, 사홍현, 홍택호, 서북 일대에서 발원하였다 합니다. 이후에 중국으로 우리가 갈 기회가 있다면 여기 서씨의 발원지 한번 같이 가보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저희 생각을 좀 적었습니다. 서씨일가연합회가 출범한 후 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열의와 사명감으로 빠르게 그 위상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여 개 문파별로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연합회의 기치 아래로 대동단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합회가 향후 중국의 서씨들과 연대하거나 또 관계자들과 조화할 날도 도래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도 중국의 본인 절강 서씨가 있으며 약 600여 명의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연합회에 참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연합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실상부한 서씨일가 연합회로 위상이 제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제가 절강 서씨이기 때문에 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할애받은 10여 분 동안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뿌리라든가 또는 동일한 성을 사용하는 중국의 서씨들에 관한 관심과 교류를 염두에 둘 것이라면 비즈니스나 어떤 형태의 문화 행사를 추구하더라도 일단은 우리의 위상과 결집력이 명백해야 하고 그들이 한국의 서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병진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내공을 갖춰야 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성씨에 대한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만큼 그 전통이나 뿌리가 깊고 창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국 내 다른 문종과의 교류를 살펴보면 중국 역사도 이런 것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씨일가연합회가 출범되어 대내외적으로 2,000명 된 만큼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발전을 통해서 중국과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네, 감사합니다. 뭐 잠깐 질문 좀 받을까요? 이게 중국의 서씨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혈연 지연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좀 어떠신가요? 혈연 강한가요? 네, 한국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면요, 제가 한국에서 사고를 하는데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가면 중국에 가서 서씨를 만났을 때는 한가족이라고 제가 상당히 환대를 받습니다. 대표님도 지금 중국하고 중국 서씨분하고 하신다는데요, 중국 서씨라고 하세요. 그래야만이 환대를 받으실 겁니다. 절강 서씨라고. 근데 절강에 가시면 절강 서씨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구 서씨 아니고 절강 서씨. 네, 지금 여기 나온 이거는요, 남경에 가면 서달의 무덤입니다. 남경에 가면 이게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남경 갔을 때 저거를 안 가르쳐 줬어요. 아, 서씨라고 안 쓰는 겁니다. 서달이 누군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서달요? 예. 서달은 주원장과 동향으로
미 말에 시작하였으나 뛰어난 전략 사상과 문무를 겸비하여 명나라 개국에 큰 공을 세웠으며 생전에 위나라 공에 봉해지고 사후 중산왕에 수봉되었다. 주원장은 난징에서 황제가 된 후 만조 문무백관 앞에서 서달을 대명왕조 개국 제일의 공신이라고 칭송한 바 있다. 강남 4대 명원 중 하나인 청원은 서달의 저택 화원이었고 판창가에 있는 서달묘는 명효릉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오수호 공원에도 서달과 관련된 전설이 있어 주원장이 서달호반 승기로 해서 퇴국하여 서달에게 하사하였다고 전해지며 맹중엽에 이르러 오수호는 서달의 후손이라 이국공 서씨의 벼럽이 되었다. 서달이 이렇게 공을 많이 세웠는데요. 주원장이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서 서달이 두드러기가 났는데 무슨 오리고기인가 무슨 고기를 먹였다고 합니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달이 이거는 나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먹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달의 전설에 의하면 서달의 후손들이 많이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피해를 받을까봐. 서달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책이 거기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명나라의 개국의 넘버 2라고 보면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가면 서주라는 곳이 있어요. 쉬조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서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서씨가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씨들만 사는 나라. 네. 그런 제가 아직 중국 역사를 아직 다 못 배웠습니다. 제가 원래는 서씨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나는 그저 서씨구나 했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 서씨 일가들이 이렇게 서씨 일가 친척이 이렇게 방대하구나 이런 데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중국의 서씨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고 보니까 정말 위대한 가족이었더라고요. 중국의 서씨가. 중국에도 서복 장군입니까? 서복은 장군이 아니고요. 서복은 진시황 때 불로초를 겨우라고 해서 서복의 삼천궁녀를 데리고 한국을 건너 일본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연태에 가면 바닷가에 그 서복 그 돌이 있고 그 돌상이 있고요. 제주도에 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복이 삼천궁녀를 데리고 그렇게 건너갔던 그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남해에 보면은 네. 남해 경남 남해에 가면은 예. 거기 서복장 선생 그 기념비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보니까 거기하고 그 중국 그분도 절강이더만 그런 거 같더라고. 산동성이 아닐까요, 서복이? 아니 그 본인이 절강 같더라고. 그래요? 예. 절강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시하게 적어놨는데 예. 내가 지금 사진을 찾고 있는 사진이 있네. 가도 중국 같은 거. 그 서씨 연구원이 산동성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소성에 있습니다. 연구원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참고로요. 서복공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 부회장의 말씀대로 제주도에 거쳐서 남해 거제도를 거쳐서 일본을 갔는데 왜 남해 거제도에서 부산과 같이 하냐면 제주도가 그걸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관광 수입 불리다 보니까 남해도 거기 하기 위해서 지금 서복을 엄청나요. 왜 그러냐니까 일본은 벌써 그걸 서복이 일본가하고 천황이 됐다고 우리 저기 주화서씨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6개 도시에는 서복로가 30개인가 있어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거의 엄청나게 일본을 유명한 거예요. 묘가 30개 가짜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부시이죠.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의 서복은 하나의 요즘은 한류 문화, 그들이 고시대의 한류 문화의 원조였던 거예요. 여기 같은 K-팝 이런 거랑 똑같이 엄청난 사람들이 천황까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10년 전에 조가서씨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렇게 알겠어요. 서복공은 일본에 가서 천황이 됐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명나라의 그 서다일봉은 본인 자손이 없어요. 양자를 하다 보니까 그 양자에서 이게 약간 계속 있으니까 그 서다일봉이 후손들이 유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양자에서 본인 자손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중국 서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는 질문에 제가 하나하나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를 한마디만 더 하자면 중국의 그 중국 서씨라고 하면은 그 좋긴 좋은데 그 위험 부담을 리스크가 있어요. 그것도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제 파트너가 상해에 있는데 중국 서씨라고 했다가 제가 죽을 뻔하다 한번 살아난 이유가 술을 그렇게 줘요. 그 맥주잔보다 좀 작은 이 잔에 고량주를 오랜만에 그걸 어마어마하게 주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국 사업 갈 때 중국 서씨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술을 진짜 잘 드실 뿐만 중국 서씨라고 하시면 왜 술을 좋아하는 아우 그냥 뭐 마약이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주시니까 중국 서시는 술을 잘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드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외치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술을 잘 먹고 막 반갑다고 술을 권하시는 거죠. 네. 권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죽을 정도로 드시는 거예요. 가족에서 원수가 될 뻔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서명하 부회장님 사업하시느라 되게 바쁘시거든요. 근데 이 서씨가 연합회가 원하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자료를 취합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꼬량주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연태꼬량주 한 박스에 12개 들어가는데 그걸 한 박스 가주셨어요. 먹고 죽으라고. 그것도 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고 이제 제가 안내 말씀 짧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안내 말씀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식사는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한 30분 전에 30분 마무리가 될 거고요. 숙소에 먼저 가서 짐을 푸시고 가벼운 복장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족구장으로 이동할 겁니다. 족구하다 보면은 바베큐가 이렇게 맛이 익어갈 거고요. 족구장 바로 바베큐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주와 바베큐를 마시면서 감소를 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번 순서는 한국의 서식을 서적발간 사업 추진 제안을 하신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글의 작성자는 서동혁 부회장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서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서씨들이 이 서신인 시조부터 쭉 제대로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뭐 1%는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뭘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본인 생각에 의해서 본인이 꾸준히 정리하다가 저희 뭐 서영권 회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해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 서씨 일가의 한국의 그 서씨에 대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알리고 그러한 궁금증 있는 사람은 여기 우리 밴드에 와서 알아갈 수 있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 400페이지가량 사실 자료를 모으고 열심히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서동혁 부회장님은 이 사업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이 됐고요. 작성 내용은 멤버들이 자료를 그냥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그분의 뜻을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뭐 책 디자인부터 해서 내용 페이지 해가지고 쭉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인터넷상 기타 등등 또는 뭐 사전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자료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문중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문중의 반발을 들어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중과의 인터넷상 또는 인터넷상이 아닌 각 서씨 간의 파별로 또 의견이 틀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서 전체적으로 알릴 거냐 이런 숙제가 저희가 남아있긴 한데요. 그런 거를 하나씩 좀 현명하게 대처해가면서 발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중국 서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들으시고 그렇지만 그 서가들이 제가 이제 작년에 총회할 때 드린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 앞으로. 두 번째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서가들은 절대로 비판하지 말자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문중 여기 2,000서씨 우리 서씨연합하는 근거를 오늘 시조묘 행사를 했습니다만 서실 시조묘부터 우리는 우리의 원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중국에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문중 작년에 각 문중을 다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사태가 이렇게 달성서씨는 지금 청년에 인구가 워낙 많아요. 40만이 넘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달성도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젊은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뭐 달성도 참여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자기 본관 입장에서 보지 말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우달성서씨는 한과 동과 이렇게 나누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합니다. 다른 이천이나 면선이나 뭐 절간이나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고민스러운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달성서씨하고 대구서씨가 여기 민감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보면 상당 부분이 맞아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일단 어떻게 볼 거냐면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지금 거의 다 원고는 다 됐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각 분중에서 참여해서 더 논의를 할 겁니다. 논의를 해서 뭐 제 임기에 다 이걸 할 건지 아니면은 다음 임기로 미룰 건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계획이 있고요. 그러나 여기 일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게 뭐 우리 역사 교과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일련이 탄생되면서 앞으로 분명한 거는 앞으로 서일련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모든 서식을. 이게 팩트입니다. 문중에서는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상황을 보니까요. 저도 이제 제가 70대 몇 달만 있으면 70이잖아요. 저도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젊은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근데 서일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조심하면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재산 문제도요, 문중 문제 이게 서일련에서 어쩌면 이건 또 이 얘기는 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지금 이런 큰 조직으로 가고 있고 저는 중국 서씨하고도 어쨌든 한번 이렇게 만남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든지 제 의지대로 다 안 되죠. 우리 아시다시피 오늘 행사 보였습니다만 저는 전혀 관여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조직이 일을 합니다. 지금. 각자 밭에서 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각자 있을 때는 아무리 뭐 내가 대기업 총수다, 아니면 내가 뭐 국회의원이다, 아니면 변호사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자의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일련이 합쳐지면,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장이 지금 이런 걸 다 지금 그런 바탕에 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면 서씨들이 하는 식당에 가서 밥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도 우리 제가 돌아다 보니까요, 우리 일가들 뭐 묘소부터 시작해서 달성공원도 우리 그 달성서시에서 전쟁터로 군사기지로 제공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대구 국민들 절세, 그러니까 세금 면제해주고 그걸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힘을 합쳐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13번째인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75만이지만 뭐 100만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현재 인구는 정확히 모릅니다. 13번째 인구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통령도 나오고 우리 대통령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오신 분도 있어요. 강원 지회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분한테 항상 겸손하고 힘을 길러라. 그런 얘기를 제가 동의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사업적인 거 우리 교수님 오셔갖고 또 좋은 얘기도 하시고 서로 이렇게 돕고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도 좀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본부 쪽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소식지를 저희가 예전에 2회 발행을 하는데 23년 1호 소식지 발행을 위해서 미디어 본부장님께서 5분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나오시죠. 미디어 본부장 서성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모임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사무총장님한테 한 2달 전부터 졸라댔어요. 왜 졸라댔냐면은 제가 창간호를 만들고 이제 2호를 만들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준비하고 밴드하고 단톡방에다가 그 원고 모집을 하고 광고 접수도 하고 그렇게 수없이 해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원고 접수 해주는 사람도 없고 광고 접수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낙담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사무국에서 도와줘가지고 5분인가 광고를 해주셨어요. 특히 저쪽 골프 쪽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요. 이제 그 후에 제가 6월 10일까지 이제 마감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서너 분 또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9분이 광고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합 한 33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목표치는 됐는데 문제가 이제 제 목표는 6월 말까지 해가지고 7월 1일자로 발행하는 걸 목표로 잡았었는데 지금 가면서 문제점이 좀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류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문중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게 그 대구 서씨하고 다성 서씨하고 그쪽이 좀 너무 심각해서 제가 대구 대종에 대구 서씨 대종에 종로에 있는데 이제 거기 찾아가서 거의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제 거기 총무이사님하고도 얘기해보고 이것저것 서류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해결을 해야 사실 2호가 대구서시 특집이거든요. 다음 3호가 이제 다성서시 특집이고 이렇게 가려고 제가 세웠는데 사실 브레이크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구서시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풀렸어요. 좀 제가 잡은 것도 다 있으니까 다시 풀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대구서시가 전체 서시 일대가 지금 서실일 우리 선조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4대가 서한 대구서시 우리 선조님이세요. 그 다음에 7대가 서진이라고 이제 다성서시 시조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증손자가 되시는 거죠. 다성서시 그 시조님이.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2대부터 6대까지가 실정이 돼버렸어요. 대구서시 갖고 있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가 뭐냐면은 고려가 끝나고 이시조선이 시작되면서 아주 혼란스러웠죠. 막 이 전국이 혼란스럽고 특히나 막 그러면서 10월 말까지 마무리해가지고 11월 25일 날인가요? 우리 송년회가? 예, 그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지금 조금 보류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죄송한 게 광고주님들한테 제가 좀 죄송해요. 광고주님들이 약속한 게 있는데 7월 1일 날 나오는 걸로. 근데 지금 그게 좀 보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 나름대로 그걸 메꿔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뺀다고 단톡에다가 나름대로 광고 제가 좀 디자인해가지고 멋지게 디자인해서 제가 계속 광고 실어 줄 겁니다. 요번에 광고 좀 하신 분들 이제가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원고 좀 주세요. 원고가 있어야 뭘 만들죠. 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답답해서 지회장님하고 동회장님들만 해도 꾸려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회장님 몇 분이세요 벌써. 동회장님도 몇 분이에요. 그분들이 잘 협조해서 도와주시면은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지거든요.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져야 읽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고리타분하게 문중 얘기만 이렇게 내놔가지고서는 누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일가들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가들 소식을 볼 수 있게끔 좀 재미난 소식도 좀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읽을거리가 좀 풍성하게 제 소원이 지금 16페이지인데 이번에 20페이지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16페이지까지 거의 찼어요.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욕심 조금 더 부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페이지 정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좀 좋은 원고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된 상황이 있었다는 걸 좀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식 행사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골프회 전국대회랑 뭐 관련 없으신 분들은 숙소로 가셔가지고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한 복장으로 한복을 하시고 족구장이랑 그 바베큐장이랑 붙어 있거든요. 네, 족구장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모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가수들 많이 오셨으니까 노래도 한 번씩 들어보고요. 그리고 식사가 딱 끝나잖아요. 그게 한 9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곧바로 제가 노래방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참여를 하시고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앉아야죠. 사진 찍어라. 사진 촬영하겠습니다.